2026년부터 은행이나 우체국에 갔다가 통장과 신분증을 내밀고도 바로 돈을 못 찾는 상황, 실제로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시니어 금융생활 변화와 사기 대응 흐름을 분석해온 생활금융연구가 김도희입니다. 요즘 고액 인출이나 의심 거래에서 확인 절차가 계속 강화되고 있고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창구에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일도 생기고 있어요. 내 돈인데도 그 자리에서 막히는 상황, 남의 일이 아닙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건 정말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은행이 불친절해서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과 금융 사기가 워낙 교묘해지면서 정부와 금융기관이 어르신들을 보호하려고 절차를 강화한 거예요. 문제는 이런 변화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최근 은행 창구에서 예전과 달라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10년 전만 해도 통장 들고 가서 도장만 찍으면 됐는데 요즘은 직원이 묻는 질문도 많아지고 절차도 복잡해졌죠. 어떤 분들은 이게 귀찮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불편함 없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지인 어머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0대 후반 김영숙님은 손주 생일을 앞두고 용돈을 준비하려고 은행 창구를 찾으셨습니다. 늘 하던 대로 통장과 신분증을 챙겨가셨죠. 그런데 창구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휴대전화 인증이나 사전에 등록된 본인 확인 수단이 없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설명이었어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하시더군요. 내 돈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냐는 생각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뒤에 대기하는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직원이 설명하는 말도 잘 들리지 않았대요.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저축해온 분이고 은행 일도 늘 직접 처리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다고 하셨어요. 창구 직원이 휴대전화로 문자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분은 스마트폰은 있지만 문자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잘 모르셨습니다. 자녀가 사준 폰이긴 한데 전화 받는 것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거든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려고 했지만 긴장한 상태에서는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주변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더 조급해지고 결국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나오셨다고 해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마음이 불편하셨답니다. 내가 시대에 뒤처진 건가? 이제 은행도 제대로 못 가는 건가 하는 생각에 자존감도 많이 상하셨대요. 다행히 자녀분이 시간을 내서 같이 은행을 다시 방문했고 그때는 천천히 설명을 들으면서 필요한 인증수단을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에게 자세히 물어보니 요즘은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 게 맞고 특히 일정 금액 이상 인출할 때는 더 꼼꼼하게 확인한다고 하더랍니다. 결국 그날은 현금을 다 찾지 못하고 돌아오셨고 며칠 뒤 자녀와 다시 방문해서야 처리가 됐습니다. 작은 준비 하나만 했어도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죠. 그분은 지금 모바일 뱅킹 앱을 깔아서 기본적인 조회 정도는 혼자 할 수 있게 되셨고 은행 앱에 지문 인증도 등록해 두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한번 해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훨씬 편하다고 하시더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차이가 큰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은행 가서 예전보다 절차가 복잡해졌다고 느끼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가장 흔한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종이 통장만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이제 종이 통장은 점점 보조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당국 자료를 보면 종이 통장 발급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은행들도 디지털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종이 통장은 요청하는 사람에게만 발급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죠. 72세 이정자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분은 통장을 여러 개 가지고 계셨고 정리도 잘 해두셨습니다. 통장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은행 가서 돈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을 분실하셨어요. 급하게 은행을 찾아가서 재발급을 요청했는데 창구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 인증이나 다른 확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스마트폰이 없었고 다른 인증 수단도 등록해 둔 게 없었어요. 결국 신분증과 다른 서류들을 여러 번 확인하고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불편함과 불안감이 상당했다고 해요. 만약 미리 모바일 뱅킹을 등록해 두거나 생체 인증 같은 걸 해뒀다면 훨씬 빠르게 처리됐을 겁니다. 통장 자체가 없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통장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은 종이 통장 하나만 있으면 안심되시나요?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액 인출 시 강화된 확인 절차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인출하려고 하면 추가 질문과 확인이 이어집니다. 이건 보이스피싱 대응 때문인데요.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고령자 대상 금융 사기가 계속 늘면서 고액 거래에 대한 확인을 강화했습니다. 68세 박영수님은 부동산 거래를 위해 목돈을 인출하러 가셨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큰 돈을 찾으셨지만 이번에는 질문이 유난히 많았어요. 용도가 무엇인지, 누구한테 주는 돈인지, 왜 현금으로 필요한지 등등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좀 나빴다고 하시더군요. 내 돈인데 왜 이렇게 캐묻나 싶었대요. 그런데 직원이 설명해 주길 최근에 비슷한 연령대 분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거액을 잃는 사례가 많아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기범들이 공무원이나 검찰을 사칭해서 돈을 인출하게 만드는 수법이 많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되셨답니다. 귀찮긴 해도 이런 절차가 나를 보호하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셨죠. 최근 인출할 때 질문이 늘었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그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폰 인증이 기본이 되는 흐름입니다. 요즘 금융거래에서는 휴대전화 인증이 거의 필수처럼 자리 잡았어요. 조사 결과를 보면 고령층 스마트폰 보유율은 상당히 높아졌지만 활용도는 여전히 낮습니다. 폰은 있는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75세 최순자님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자녀가 사준 스마트폰이 있었지만 전화 받는 것 말고는 거의 쓰지 않으셨어요. 은행 앱이 깔려 있다는 것도 모르셨죠. 어느 날 은행에서 계좌 이체를 하려고 하는데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자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몰라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다행히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줘서 그날은 처리했지만 집에 와서 생각하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육에 참여하셨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잔액 조회 같은 쉬운 기능부터 연습하니까 점점 익숙해지셨대요. 지금은 기본적인 조회나 이체 정도는 혼자 하실 수 있게 되셨고 자신감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을 열어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번째는 생체 정보 등록 여부의 차이입니다. 지문이나 얼굴 인식 같은 본인 확인 수단을 등록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처리 속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 금융기관이 생체 인증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게 등록돼 있으면 창구에서도 훨씬 빠르게 처리됩니다. 70세 김상호님은 자녀의 권유로 은행에서 지문 인증을 등록해 두셨습니다. 처음에는 내 정보가 저장되는 게 불안하다고 생각하셨지만 직원이 보안에 대해 설명해 주고 나서 등록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실제로 등록하고 나니 창구 이용이 정말 편해졌습니다. 통장을 안 가져가도 되고 비밀번호를 까먹을 걱정도 없어졌죠. 어느 날은 급하게 병원비를 내야 해서 준비 없이 은행에 갔는데 신분증과 지문만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생체 인증이 없었다면 다시 집에 가서 통장을 가져와야 했을 거예요. 그 이후로 주변 친구들한테도 꼭 등록하라고 권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인증을 등록해 두셨나요? 안 하셨다면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받아 보세요. 5번째는 모바일 OTP 미사용 문제입니다. 추가 인증 수단이 없으면 거래가 지연되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생깁니다. 통계를 보면 모바일 기반 인증 사용자는 계속 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지 않고 계세요. 73세 윤미경님은 인터넷 쇼핑을 가끔 하시는 분인데 결제할 때마다 불편하셨습니다. 공인 인증서나 다른 인증 수단이 필요한데 매번 자녀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거든요. 자녀가 바쁠 때는 결제를 미루기도 하고 불편함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자녀와 함께 모바일 OTP를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앱 하나만 깔고 등록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후로는 쇼핑할 때도 편하고 은행 업무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자녀한테 부탁하는 일도 줄었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게 좋더랍니다. 추가 인증 수단 하나라도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창구에서 직원 도움을 받아 꼭 등록해 보세요. 6번째는 정보 부족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모르는 상태로 은행에 가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금융교육 참여자를 조사해 보면 교육을 받은 분들일수록 불편 경험이 훨씬 적습니다. 69세 한정호님은 평소 금융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연금 받아서 쓰고 필요하면 통장에서 찾아 쓰는 정도였죠. 그런데 주변에서 금융 사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고 복지관에서 하는 금융교육에 참여하셨어요. 교육에서 요즘 은행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배우셨습니다. 모바일 뱅킹 사용법도 실습하고 보이스피싱 예방법도 익히셨죠. 교육 후에는 은행 가는 게 무섭지 않고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십니다. 소문만 듣고 불안해하는 것보다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게 훨씬 낫더랍니다. 최근 금융 변화 정보를 어디서 얻고 계신가요?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확장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을 살펴봤으니 이제 실질적인 준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확히 할 게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기본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흐름이에요. 그렇다고 한 번에 모든 걸 다 배우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스럽고 포기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은행 앱을 깔았다면 먼저 잔액 확인부터 해보세요. 로그인하고 내 계좌가 얼마 있는지 보는 것만 해도 큰 진전입니다. 이체나 결제는 그 다음에 천천히 배워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만져보는 거예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폰에 은행 앱을 깔아보는 것만 해도 첫걸음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정말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은행 창구 도움을 적극 활용하세요. 창구 직원들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다가 실수하는 것보다 직원한테 물어보면서 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신분증 들고 가까운 은행 지점에 방문해서 상담받으세요. 요즘은 어떤 인증 수단이 필요한지, 내 계좌에는 뭐가 등록돼 있는지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직원들도 설명하는 게 업무니까 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가까운 은행 지점이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모르신다면 먼저 위치부터 확인해 두세요. 스마트폰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대안도 있습니다. 전화 기반 서비스가 여전히 유효해요.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계좌 조회나 간단한 업무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ARS 시스템도 많이 개선돼서 예전보다 사용하기 편해졌어요. 최근에는 보이는 ARS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전화하면 화면에 메뉴가 보이는 거예요.
음성만 듣는 것보다 훨씬 이해하기 쉽죠. 다만 주의할 점은 의심스러운 전화는 무조건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식 번호만 이용하세요. 은행에서 먼저 전화해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보이는 ARS 써보신 적 있나요? 한번 이용해 보시면 생각보다 편리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가족의 역할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나 손주가 있으시다면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대신 처리해달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의존하게 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배우는 겁니다. 자녀와 은행을 같이 방문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나씩 익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녀가 도와주더라도 점차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늘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도와줄 가족이 옆에 계신가요? 계시다면 함께 시간을 내서 천천히 배워보세요.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요즘 동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무료로 금융교육을 많이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모바일 뱅킹, 보이스피싱 예방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죠. 혼자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같은 또래분들과 함께 배우니까 부담도 덜하고 모르는 거 물어보기도 편해요. 강사들도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서 천천히 설명해 줍니다. 한번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들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런 교육을 받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 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하는 겁니다. 요즘 가짜 뉴스나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돌아다니는 소문 같은 거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공식 채널을 이용하세요. 은행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정부24 같은 곳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자녀에게 물어보거나 은행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귀찮더라도 정확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사기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안도 신경 써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바꾸고 남에게 절대 알려주면 안 됩니다.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만 알아야 하는 겁니다. 공공장소에서 인터넷 뱅킹 할 때도 조심하세요. 뒤에서 누가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 정기적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모르는 출금이 있는지 이상한 거래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은 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체크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변화가 빠르긴 하지만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에 똑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고 다들 조금씩 배워가고 계세요. 나만 못하는 게 아닙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오늘 안 되면 내일 하고 내일도 안 되면 모레 하면 됩니다. 시간이 걸려도 결국은 익숙해집니다. 실제로 이런 준비를 하신 분들의 변화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나는 못할 것 같다고 하시지만 막상 시작하면 생각보다 잘하세요. 67세 정미숙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은행 업무를 남편에게 맡겨왔습니다. 본인은 가계부나 쓰고 필요한 돈만 받아서 쓰는 시기였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아프셨어요. 병원비도 내야 하고 각종 공과금도 처리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가 대신 처리해줬지만 자녀도 일이 있으니까 매번 부탁하기가 미안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복지관 스마트폰 교육에 등록하셨습니다. 첫 수업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대요. 앱을 어떻게 깔는지부터 배워야 했죠. 그런데 강사가 천천히 단계별로 알려주니까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메모하느라 정신 없었는데 점차 손에 익더랍니다.
한 달 후에는 잔액 조회는 물론이고 공과금 자동이체 설정도 혼자 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간단한 이체나 조회는 앱으로 하시고 복잡한 건 은행 가서 처리하세요. 완벽하게 다 하지는 못해도 기본적인 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게 큰 자신감이 됐답니다. 남편 건강도 회복되셨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분이 남편보다 스마트폰을 더 잘 다루신다고 하세요. 76세 송기철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영업을 오래 하셨는데 현금 거래가 많아서 은행을 자주 가셨어요. 그런데 나이 드니까 은행 가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날씨 나쁜 날은 외출 자체가 어려웠죠. 자녀가 모바일 뱅킹을 권했지만 처음에는 거부감이 컸습니다. 보안이 안전한지 실수로 잘못 누르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자녀가 옆에서 같이 하자고 해서 차근차근 배워보셨습니다. 먼저 간단한 조회부터 시작했어요. 계좌 잔액 보는 것만 반복해서 연습하셨죠. 익숙해지니까 다음 단계로 이체를 배우셨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연습하고 나중에 큰 돈도 옮기셨어요. 지금은 거의 모든 거래를 앱으로 하십니다. 은행 갈 일이 확 줄었고 시간도 절약되고 편해졌다고 하세요. 가끔 복잡한 업무는 창구 가시지만 웬만한 건 집에서 해결하십니다. 무엇보다 날씨나 건강 상태에 상관없이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71세 최영애 님은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분은 스마트폰 자체를 거부하셨어요. 자녀가 사준 폰이 있었지만 서랍에 넣어두고 일반 폰을 쓰셨죠. 그런데 은행에서 점점 스마트폰 인증을 요구하는 일이 많아지니까 결국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답답하셨대요. 버튼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화면이 자꾸 바뀌고 짜증이 많이 났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더랍니다. 손주가 가끔 와서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됐고요. 몇 달 지나니까 기본적인 조작은 할 수 있게 되셨어요. 전화, 문자, 사진 찍기 정도는 자유자재로 하시고 은행 앱도 열어서 조회 정도는 하십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필요한 건 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나 싶었는데 막상 익숙해지니까 편한 것도 많더라. 억지로라도 배워서 다행이다라고 하셨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처음에는 다들 어렵고 겁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지 않고 도움을 받았어요. 가족, 친구, 교육 프로그램, 은행 직원 등 주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셨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든 기능을 다 쓸 필요는 없어요. 내게 필요한 것만 배우면 됩니다. 조회와 간단한 이체만 할 수 있어도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배우거나 아예 안 배워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분들 모두 변화 후에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세요. 은행 가는 부담이 줄고 시간이 절약되고 무엇보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는 일도 줄어서 관계도 더 좋아졌다고 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예전에는 통장과 신분증이면 충분했지만 이제는 추가 확인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은행이 불친절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예요. 보이스피싱이나 금융 사기가 워낙 교묘해져서 정부와 금융기관이 절차를 강화한 겁니다. 준비 없이 가면 불편해지고 미리 알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김영숙 님처럼 창구에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야 합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내 돈을 찾는 과정이 스트레스가 되지만 미리 익히고 등록해두면 오히려 더 안전하고 편리해집니다. 오늘 당장 한 가지만 하신다면 가까운 은행에 전화해서 내 계좌에 어떤 인증수단이 등록돼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스마트폰 앱을 깔아보시고 잔액 조회부터 연습해보세요.
어렵다면 자녀나 은행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복지관이나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금융교육도 찾아보세요. 무료로 배울 수 있고 같은 또래분들과 함께 하니까 부담도 덜합니다. 한 번에 다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익혀가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가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금융 사기 신호와 실제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메신저 피싱 등 최신 사기 수법과 구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준비부터 해보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